정문직설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중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이 만드는 강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주제가 나오면 다양한 얘기가 될 거고 한 가지 주제만 갖고 계속 여러분들이 하면 뭐 한 가지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저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자기가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의 대화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긴장하지 말고 대화하는 뭐 이것이 정문즉설이다. 곧 묻고 곧 답한다. 어떤 주제에도 관계가 없어요. 주제에는 제한이 없다. 단 유의할 거는 이게 공공장소에서 하는 얘기니까 욕설 같은 혐오성 발언은 좀 삼가달라. 두 번째,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얘기를 하는 건 좀 실례다. 일반적으로는 이 촬영이나 이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돼서 허용을 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유튜브 보면 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공공용으로 공익을 위해서는 조금 사용을 해야 돼.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공익을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다. 그거 동의해야 대화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하니까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앉아서 얘기해도 되겠죠? 예. 먼저 질문을 신청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를 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뭐 누구든지 손들고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서울 남현동에서 온 싱글 72세 노년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에 들어서인지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을 할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뭐 그래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이크를 입에 대고 똑똑하게 좀 얘기해 봐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제가 뭐 몸이 늙었지 마음까지 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성 친구를 꼭 만나고 싶은데요. 이 이성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왜 만나려고 그래요? 그냥 만나면 되지 어떡하기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무슨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있어야 뭐 어떻게 하지. 네,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럼 같이 밥 먹고 네. 차 마시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될까요? 근데 그 연애 감정보다도 그 동성 친구처럼 네.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싶은데. 만나면 되지. 그럼 어떻게? 근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괜찮으면 그 사람 요구도 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원칙이 나는 뭐 이런 이성으로서의 어떤 성관계나 이런 건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동성처럼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원한다 하면 그 의사를 또렷이 밝히고 네. 서로 뜻이 안 맞으면 그만둬야 되고 뜻이 맞으면 같이 다니면 되지. 우리가 사람해서 사업을 이렇게 할 때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뭘 합니까? 사업을 같이 하잖아. 사업한다고 모든 사람하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친구를 사귈 때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사귀지는 않잖아. 뭐 서로 좀 의리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는 약간 신용이 있어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거는 대화를 하면서 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 의견만 고집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상대 하지 않는 대로 따라가도 안 되고 내 의견을 내고 상대 의견을 들어보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것도 괜찮겠다 싶으면 조금 폭을 넓히면 되고 또 나는 여기까지만 간다. 더 이상은 나는 싫다. 그러면 입장을 밝히고 지금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72인데 그냥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 어릴 때는 상대가 요구하면 아직 심리가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다 해놓고도 이렇게 휩쓸려가 자꾸 끌려가기가 쉽잖아. 그죠? 소위 부하내동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이제 70이 됐으면 뭐 산전수전 다 인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나쁘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상대하지 않은 대로 다 할 필요도 없고 적절히 봐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자기 살아온 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그리고 또 뭐 늙어도 뭐 미치고 싶으면 또 미칠 상대만 있으면 미쳐도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아. 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죽지. 첫째 남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거나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거나 사기치거나 욕설하거나 그다음에 술 먹고 취해가 행패 부리거나만 안 하면 어떤 일을 해도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또 타인에 대해서 간섭할 것도 없다. 그냥 지 좋을 대로 살도록 놔두고 나도 내 좋을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살자고 남을 죽여서는 안 되고 내 이익 보자고 남을 손에 끼쳐서도 안 되고 내 좋다고 남을 괴롭혀서도 안 된다. 그런 거 정도만 지키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도록 관점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72세가 뭐라고 연애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 물어요. 90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매우 소중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셋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친구들이 사춘기가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 첫째를 시작으로 이제 둘째가 절정이고 셋째는 오려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저보다는 조금 더 잘 견디고 있는데 그런 사춘기를 제가 겪다 보니까 저도 사십춘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연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어른이 되면은 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되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런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 제가 아이들보다 더 맨날 울고 힘들고 좀 무기력해지고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런 모습에 이제 애들이 더 불안하고 혹시라도 이제 힘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애 셋이 키운 자기가 더 잘 알지. 애도 하나도 안 키우면 어떻게 내가 잘 알겠어. 아니 영어를 영어 선생한테 묻는 거는 말이 되지만은 영어 선생이 수학 선생한테 영어를 물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기가 셋이나 낳아서 키웠는데도 아직 몰라가지고 하나도 안 키운 나한테 물어. 어색하다. 아이들이 영원히 어린아이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도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잘 돼서 잘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린애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돼요. 어린애가 어른이 될 때 어린애라는 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다가 어른이라는 건 지 주관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이 어린애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내 말만 듣고 시킨 대로 하면 얘는 어른이 아니고 어린애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어른이 되려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래야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려면 요 과정에 애에서 어른으로 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은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엄마 시킨 거를 안 하고 지가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우리 애가 어른이 되려는 것보다 아이고 우리 애가 어른이 돼 가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왜 힘이 들어요? 그럼 그게 무슨 저도 울 일이에요? 어른이 되는 과정인가요? 아니 그러면 애가 사춘기라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알고 있는데 저 그 아이들은 그 육체적으로 네네. 새끼라고 하는 어린애에서 성체라고 하는 데를 가는 과정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성 같으면 가슴이 나온다든지 뭐 월경이 있다든지 남자애 같으면 발기가 된다든지 수염이 나온다든지 목소리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어른이 되고 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어린애에서 어른이 돼 가는 과정이 사춘기고 정신적으로 어린애에서 어른이 돼 가는 과정은 이건 아까 이건 신체적 성향이고 그 어른이 우리가 보면 다 큰 육체적인 어른이 지가 알아서 못하면 뭐예요? 저게 왜 어린애 같이구나 이래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른이 되려면 지가 판단하고 지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동시에 정신적으로 자기가 이제 하는데 그걸 내 말 안 듣는다고 그걸 힘든다 그러면 어때? 그러면 영원히 내가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애는 내 장난감으로 영원히 나의 돌봄 속에 있는 어린애로 있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애완용 동물을 데려다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 가는 과정에 당연히 몸이 그렇게 커져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애 어린애일 때는 애 보는 앞에서 엄마가 뭐 싸워하고 와가지고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되지만은 이럴 때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만약 남자애라면. 여자애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이 시기는. 왜냐면 이게 이제 성체로 자라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이거 만지지 마라 하면 애 때는 시킨 대로 하지만은 이게 어른이 되려면 이게 진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만져봐야 되나 안 만져봐야 되나? 만져봐야 돼. 만져보고 뜨거우면 엄마 말이 맞네. 안 뜨거우면 거짓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 판단한다 하는 거예요. 남자 만나지 마라. 여자애 만나지 마라. 이러지만은 가서 만나보고 좋은데 왜 만나지 마라 그래. 근데 엄마가 싫어하면 다음부터 말 안 해. 좋은 거는. 말 안 해버려. 이런 얘기하면 엄마가 싫어하구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거나 뭘 하거나 애들이 하는 이유는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친구가 하면 따라서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계속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자기가 해보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거 하니까 엄마가 뭐 야단치네 이건 어쩌네 그런데 야단치는데 자기도 손해인 거는 안 할 거고 야단치는데 자기가 좋으면 어때요? 몰래 할 거고 다 안 그랬나? 다 그렇게 잘해놓고 왜 자기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해. 그게 왜 힘들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춘기 때 부모 말 들었나 안 들었나? 부처님 만약 부모 말 들었으면 부처가 됐나 안 됐나? 안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우리 아들이 부처 되려 그러나 예수님 되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른이 돼 가구나. 애가 어느 날 늘 말 잘 듣다가 여러분들은 어떠나 애가 말 안 들으면 사춘기가 왔다 이러잖아. 사춘기 기준이 뭔데? 말 안 듣는 거를 기준 삼잖아. 6학년이 말 안 들으면 우리 애는 사춘기가 너무 일찍 왔어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어린아이, 현재 갓난아기는 따뜻하게 돌봐줘야 돼.
이건 따뜻한 게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때는 어떠냐? 얘들은 뭐든지 남 하는 대로 따라해요. 원숭이처럼. 흉내내기예요. 그랬을 때는 모범을 보여줘야 돼. 엄마는 TV 보면서 넌 책 봐라. 엄마는 늦게 들어오면서 너 일찍 들어와. 안 돼요. 심리적 억압이 생겨요. 속으로는 니는 왜 그래? 니는 왜 그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가 책 보기를 원하면 나도 책 보고 있어야 되고, 아이가 검소하게 살기를 원하면 내가 아무리 집이 부유해도 집안을 다 검소하게 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춘기부터는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지켜봐야 돼. 간섭을 하면 안 돼. 만약에 그네를 타는데 아이가 넘어지면 다친다 해가 엄마가 그네줄 붙들고 있으면 애는 그네를 탈 줄 알아요? 못 타요? 못 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네를 탈 때 내버려 두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면 엄마가 할 일은 뭐다? 병원에 데려가는 거지 그네를 못하게 하는 게 엄마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가 이제 보완을 해줘야 돼. 사고를 치면 이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아예 접근을 안 시키는 거는 그거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 애가 만약에 그런 성향이 없다. 엄마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 여자애든 남자애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제 어른아이 몸만 크지 어린애가 되겠구나. 그럼 평생 내가 이제 짊어져야 돼요. 얘 결혼도 내가 시켜줘야 돼. 직장도 내가 구해줘야 돼. 다 엄마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애 낳으면 애까지 내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해야 될 거는 3살 때까지 따뜻하게 보살펴서 심리적 안정을 줘서 행복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사춘기 때 과잉보호를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지가 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 공부 잘하고 뭐 재주가 있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선생이 이제 트레이닝 시킨 거지.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다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부모는 안 하고 다 선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부모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엄마, 자기를 지켜봐주는 엄마, 공부 잘하고 인물 잘났고 말 잘 듣고 그러면 이웃집 아줌마도 좋아해 안 해요? 좋아해. 전부 이웃집 아줌마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 부모는 인물도 못 낳고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해도 따뜻하게 사랑해줘야 그걸 부모라고 말할 수 있어. 나한테 잘하니 사랑하고 나한테 못하니 안 하고 그거는 일반인이잖아요. 부모는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아이 입장에 서서 살펴봐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놔두고 어려우면 약간 거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셋이 아니라 10명을 키워도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돼 그냥.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사고 치면 수습해주면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다 지금 과잉보호를 해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의 자립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간섭을 너무 하면. 더 할 말 있으면 해요. 아이들은 잘 견디고 있는데 제 마음이 힘든 거였어요. 그 사춘기가 문제가 아니고 제 40춘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못 견디면 자기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왜 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못 견디면 자기가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 그건 네. 자기가 못 견디는 게 뭐 때문에 못 견디는지 얘기를 해야지. 그런 아이가 힘들어하면 제가 사실 더 많이 힘들더라고. 감정이 더 이입이 돼서 그거를 아이에게 되게 뭐 그냥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가 더 무기력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좀 얘기를 좀 똑똑히 해봐요.
뭐가 문제라는 거를 얘기해야지.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 거 당연하고 싫은 걸 이겨내는 게 과정이고 아이들 놀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게 당연한 거고 엄마가 야단치면 잠시 듣는 척 했다가 또 몰래 만나고 이게 자라나는 과정인데 네네 맞아요. 그게 뭐가 힘든데? 안 힘든 것 같습니다. 다 나았어요. 명쾌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키우고 자꾸 강아지처럼 키우려는 거예요. 그저 내 품 안에서 이렇게 재롱이나 떨고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릴 때만 좀 도와주고 나머지는 자라나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하다. 네,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그 세계적으로 이 소극장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대학로에서 공연 제작을 하고 있는 52세 여성 프로듀서 최수명이라고 합니다. 제 고민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일만 계속 이렇게 쫓다 보니까 이제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그 미혼의 솔로입니다. 뭐 좀 젊었을 때는 사실 뭐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하나도 안 느꼈었는데요. 이제 요새 이제 자꾸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 아침에 기지개를 피면 발에서 쥐도 나고 또 이제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막 웃고 있었는데 보니까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현타가 오면서 이제 제 삶이 조금 이제 너무 외롭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굉장히 쉽게 뭐 결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연애나 해라 남자친구 사겨라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걸 잘했으면 제가 지금 이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전히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외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떤 나이가 되면서 걱정은 되지만 그렇지만 또 아직은 또 여전히 혼자인 게 그냥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가 이게 좀 잘못된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별종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고작 52세까지 혼자 사는 수준 가지고 이 73세로 혼자 사는 사람 그런 질문을 한다? 죄송합니다. 그건 결혼해서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나는 73세로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외로우면 외로움을 조금 만끽하면 되지. 그 외로움을 조금 해소하려고 사람을 하나 두게 되면 반드시 귀찮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귀찮고 그래서 이 둘이 사는 사람들은 그 나이 되면 한 결혼 생활 한 20년 되면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까 이런 궁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같이 좀 살아볼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혼자 살아도 부족함이 있고 같이 살아도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은 결혼을 한번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3일만 해보고 헤어져도 이제 이 결혼에 대한 미련은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끊어져요. 그러니까 평생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사는 게 나아요. 한번 해보고 끊어버리는 게 나아요. 한번 해보고 끊어버리는 게 저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련이 남으면 아무나 자꾸 한번 해봐라. 너무 따지지 말고 그거는 평생 살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 외로움의 문제가 마치 혼자 사는 데서 오는 양 자기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그럼 같이 살면 안 해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사는 사람 하면 얘기해 주지. 같이 살면 안 외로운지. 같이 사는 사람도 다 외로워.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절망을 느낄 때가 같이 사는 부부가 자면서
등을 돌리고자 하는 그 상대편의 등을 볼 때가 제일 외롭다 그래. 그러니까 몸이 붙어 있어도 마음의 문을 닫고 토라져서 돌아서 버리면 이게 제일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저 깊은 산 속에서 사람 없이 살아도 마음의 문을 열고 산천초목, 새들 이런 데 열고 있으면 하나도 외롭지 않아. 그 외로움은 혼자 있고 둘이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외롭고 마음의 문을 열면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마음의 문을 여는 쪽으로 자기가 지금 딴 사람 못 만나는 것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남자가 와서 구해주기를 원하잖아.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구애하는 거 봐서 내가 괜찮은 거 골리려고 그러잖아. 그건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요새. 그래서 내가 사람이 좀 관계를 맺고 싶으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그 나이도 너무 골리면 안 되고 아래 위로 20세.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막 가장 대표적인 게 25세 같아 아래 위로.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자가 여자보다 25세 높고 마크롱은 여자가 남자보다 25세가 높거든.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표준 아니겠냐 한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다 이 말이 아래 위로. 그러니까 여성이 25세 위로 가도 문제 없는 거는 마크롱에서, 여자가 25세 아래로 가도 문제 없는 거는 트럼프에서. 그러고도 하고도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 되고 한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이 되고 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폭을 넓혀야 돼요. 폭을. 그 다음에 뭐 이게 초혼이냐 재혼이냐 이런 것도 안 따져야 돼. 차만 좋으면 되지 중고냐 뭐 신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탁 장벽을 열어야 이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는 별로 안 따집니다. 그런데 그럼 나이는 이러면 그래도 한 2-3살 많아야죠. 그럼 키는 요만해도 되나? 아니요. 그래도 나보다 커야죠. 학벌은 그러면 뭐 초등학교 나와야 되나? 아니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죠. 이게 안 따진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따지는 거를 들어가 컴퓨터에다가 이 80억 인구 중에 남자 40명에게 딱 적용하면 컴퓨터가 뭐라고 대답 나오는지 알아요? 제로라고 나와요. 제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서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속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이를 어때요? 속인다. 키를 속인다. 학벌을 속인다. 약간씩 속여줘야 돼요. 왜냐면 다 이렇게 약간 위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속여서 이렇게 눈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아이고 이 남자한테 이 여자한테 속았다 그러면 그걸 갖고 불평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주제에 속았으니까 결혼을 했지. 네가 안 속았으면 결혼 못한다. 저런 분은 안 속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약간 속아야 돼. 아니면 약간 눈을 낮춰야 돼. 이런 제한을 벽을 허물어야 돼.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연애를 하겠다,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목적의식적이잖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사람을 그냥 사귄다. 사귀다가 마음에 들면 연애도 한다. 그러면 사귀어서 사람이 좋아서 연애를 하면 나이를 따지나 안 따지나? 안 따져. 국적도 안 따져. 인종도 안 따져. 근데 처음부터 연애하겠다. 그러면 인종도 따지고 키도 따지고 이러니까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뭘 애인을 하나 구하겠다. 내가 외로우니까 한 사람을 구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자기 그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내 목적의식을 접근하지 말고 그냥 사람을 두루 만나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연애를 하고 케이스가 있으면 결혼하고 없으면 그냥 살고. 나는 눈이 높아서 이렇게 혼자 살아. 눈이 높으면 그걸 고수하려면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각오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벽을 좀 허물어 줘야 돼. 자, 그럼 오늘 결론은 내가 결혼을 한 거는 속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속인 남편에 대해서, 속인 아내에 대해서, 속인 중매장애에 대해서 뭐 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당신 때문에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대학교 4학년 영문과에 재학 중인 최정화라고 합니다. 저는 어리석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초가 이제 22년째. 그래서 오래 살으셨네요. 오래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22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고, 저희는 이제 호주에서 살다가 10개월 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남편이 세일 보트를 사서 보트를 타고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는 걸 어떠냐, 그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트가 싫거든요. 저는 바다가 조금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노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게 내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는 너무 자신이 없는데 그걸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건지. 뭐 자기 좋을 대로 하세요. 뭐 별로 중요한 문제 같은데. 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또 남자가 뭐 좋으면 따라가고, 또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안 가면 되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뭐 기차 타고 여행하자는 거는 아주 훌륭한 거고, 뭐 배 타고 여행하자는 거는 터무니없는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배 타고 여행하자 한다는 것 자체가 배 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뭐 호주에 살면서 배 타고 좀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긴데 배 타고 여행하자는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남자가 그 정도 생활을 한 남자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 만났으면 요트 사가지고 세계 여행하자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남자가 그 정도의 경제력이나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런 남자를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고, 포기하기 싫으면 조금 싫어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별일 아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스님, 요 불고기 맛있습니다. 먹으러 오세요. 이래. 그럼 뭐 먹고 싶으면 욕 좀 얻어 먹고 가서 먹으면 되고, 욕 얻어 먹기 싫으면 어때요? 안 가면 되는데, 이게 무슨 큰 고민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라니까 욕을 하고 안 갈라니까 먹고 싶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는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지 않나 싶어요. 그럼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가 문제인 거네. 저는 같이 있고 싶고, 그렇지만 배로 그게 한 달짜리 여행도 아니고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길거든요, 저한테는. 그건 아직 모르지 뭐. 그 남자가 1년을 다닐지, 다니다가 한 달 만에 지쳐가 그만둘지, 자기가 다니다가 한 달 만에 아이고 난 배멀매서 못 살겠다고 내릴지, 그런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 성선을 해보고 타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나는 아예 안 탄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러든지, 오케이 알았다 그럼 일단 타보고 결정을 하면 되지.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타보니 좋을 수도 있나 없나? 있고, 또 좋은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으면 그만두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따질 필요가 없고 뭐 한번 그래도 더 말려보고 내 의견이 있으니까 말려보고 안 되면 그냥 한번 해보고 그만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